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가치주 대세론의 중심에는 한국전력이 있습니다. 저 썸네일 제목처럼, 썸네일 상단 제목처럼 이제 한국전력 3년간 오른다고 보는데요. 예, 가치주 대세론이 맞다면 대세론에서는 기본적으로 3년 주가가 오른 게 일반적입니다. 자, 한국전력이 이제 2016년도 이제 63,000원대 고점 위에 9년 동안 빠졌다가 이제 그 10년 만에 상승 전환되는 거거든요. 가치주 대세론이 맞다면은 2025년, 26년, 27년까지도 충분히 그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이제 그 트럼프 임기와도 이제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트럼프 집권 하에서는 경기 민감주들, 뭐 기술주들, 성장주들은 사실 그 굉장히 불확실성이 좀 많을 것 같고, 글로벌 자금이라고 이제 총칭을 하죠. 글로벌 자금은 이제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그리고 성장성보다는 안정성, 가치주 쪽으로 이제 그 계속해서 자금 이동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5,000포인트 표를 썸네일에 표를 써놨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당선이 되면 이제 코스피 5,000포인트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여하튼간 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저 역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세 가지 결정적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리고 가치주 대세로 특집 교재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제 판매 목적은 저희가 이제 교재를 판매하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이제 저희 그 회원들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 정보를 통해서 한 달 동안 수익을 극대화를 시켜서 일단은 저희가 연회원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주 대세론에 공감을 하셔야 돼요. 가치주 대세론에서 의심하게 되면 의미가 없거든요. 여하튼간에 공감을 한다면 뭐 함께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전력이 최소한 뭐 100%가 아니라도 한 50% 정도 오른다면요, 중소형 가치주들은 100% 혹은 그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중소형주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가치주 대세론과 함께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라면 이제 니케이 지수입니다. 니케이 지수가 이제 2023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랠리를 시작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제 박스권이었어요. 자, 니케이는 이제 2023년서부터 밸류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니케이가 25,000원서부터 42,000원 포인트까지 올라왔거든요. 자, 우리 이제 한국 증시도 코스피 지수 역시도 상법 개정안 통과가 이제 그 가치주 랠리의 결정적인 어떤 그 트리거 역할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자, 하여튼 그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위에 차트는 이제 그 엔비디아의 연봉 차트가 되어 있고요. 아래 차트는 이제 그 동일한 기간입니다. 동일한 기간에 한국전력의 연봉 차트입니다. 예, 보시게 되면 이제 그 한국전력 아래 이제 한국전력 보면 63,000 고점 위에 주가가 이제 9년 동안 빠지거든요. 반대로 이제 동기간 동안은 이제 그 엔비디아가 10년 동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오르는 구간에서는 이제 경기 방어주 혹은 이제 안정성 위주 어떤 주식들은 조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 트럼프 당선과 동시에 엔비디아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트럼프 당선과 동시에 마지막 오버슈팅과 함께 이제 그 기술주들이 이제 꺾였다고 봅니다. 꺾이는데 공교롭게 동일하게 공교롭게도 한국전력이 엔비디아가 꺾인 시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반등 시작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연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수급의 어떤 역학관계라고 부르는 거고, 좌상단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주의 조정은 가치주 대세론의 결정적인 어떤 출발점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에요. 위에 차트는 이제 그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외국인의 그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아래는 이제 동기간에 한국전력의 외국인들의 수급 흐름인데요. 삼성전자는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순매도 중입니다. 기술주들, 경기 민감주들을 매도하고, 한국전력과 같은 이제 안정성 위주, 경기 방어주 혹은 가치주들을 무서울 정도로 폭발적으로 지금 순매수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이제 가치주 대세론의 어떤 결정적인 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그 장기 연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63,000원 고점 당시에 영업이익이 12조예요. 자, 한국전력은 이제 작년에 계속 적자 이후에 작년에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되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5조입니다. 15조. 그러니까 최고점 63,000원 최고점 당시에 12조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 15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차 목표 가격을 이제 4만 원을 제시했어요. 2만 원 당시 초반에서부터 4만 원을 제시했는데 4만 원인데 그 이상도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역사의 고점을 돌파한다. 제가 이거를 장담 못 하는데 관성까지도 고려하고, 그리고 이제 가치 대세는 3년 동안 오른다고 보면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여하튼간에 한국전력은 사도 괜찮아요. 그런데 한국전력은 우리가 가치주의 대표이자 인덱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한국전력이 여러분들 뭐 50% 가면 중소형 가치주들은 뭐 100%, 200%, 300% 급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자, 한국 증시가 이제 5,000포인트 가는 논리가 되겠는데,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연합뉴스의 이제 5월 7일자 기사가 되겠는데, 코스피 대표 200개 기업의 평균 PBR이 0.8배입니다. 0.8배는 대만이 있죠. 우리가 이제 그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라고 남북 분단, 이 국제적인 어떤 그 리스크도 있다고 그러는데, 대만도 여러분들 만만치 않죠. 근데 대만은 우리나라 PBR의 3배예요, 3배. 0.8 곱하기 3하면 2.4배인데 그거보다 더 대만이 높아요. 여러분들 그 태국이라든가 뭐 중국, 말레이시아가 뭐 1.6배, 1.7배 막 이러거든요. 우리 증시가, 한국 증시가 태국이라든가 뭐 중국은 좀 별개라고 치더라도 태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 증시에 반토막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논리가 뭐냐면, 그 한국 사람들 특히 우리가 농경 문화권이고 워낙 또 외세 침입도 많이 받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 그 자산 소유 구조를 보게 되면요, 부동산 비중이 거의 뭐 한 70% 정도가 됩니다. 외국은 선진국은 거꾸로요. 주식 자산이, 주식이 보통 한 60%, 50% 이상이 되고 부동산 자산은 30%, 40%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는 거꾸로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부동산 불패였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부동산에 쏠려 있는 그런 그 대기 투자 심리가 있죠. 투기가 됐든 투자가 됐든 이걸 갖다가 주식 시장으로 이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뭐 자사주도 매입하고 뭐 소각하고, 이런 어떤 그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기업에 예를 들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거죠.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그 경영이 대체적으로 이제 오너 세습 경영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일단 그 경영 투명성이라든가 뭐 신속성 이런 것을 강화시켜서 주가를 한 단계 이제 그 재평가를 만든다 보는 거죠. 그 밖에 이제 여러분들 그 스튜어드십이라는 얘기 들어보시면 모르겠는데요. 기관의 의사결정 개입입니다. 기관이 말 그대로 이제 그 개인들 자금을 갖다가 끌어다가 간접 투자를 해서 자기들이 운영해 주는데, 경영이 방만하고 이런 거 내비로둬서는 안 되는 거죠. 기관뿐만이 아니라 개인 주주들의 의사결정 참여도 굉장히 또 이제 강화를 시킨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이렇게만 충분히 된다면 뭐 코스피가 지금 0.8에서 1.5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코스피 지수가 2,700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100% 오르면 이제 5,000포인트가 넘어가는 거죠. 뭐 충분히 가능하다. 여하튼간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상법 이게 그 내용이 뭐냐면 상법 개정안이요. 상법 개정안 통과는 가치주 랠리의 결정적인 어떤 그 트리거 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지금 한 화면에 4종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재에 들어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형 가치주가 7종목 있고, 그 다음에 중소형 가치주가 7종목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뭐 얘기했던 종목들이죠. 4종목씩 제가 또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 굉장히 많이 연초서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전력은 뭐 여러 차례 이제 말씀 많이 드렸죠. 한국전력 많이 올랐고, 일봉 차트 1월서부터 현재까지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단은 KT입니다. KT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일본의 이제 NTT 도코모라고 있죠. 일본 전신 전화 공사인데, NTT 도코모가 KT 시가총액 11배예요. 11배.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KT가 NTT의 한 반절 수준인데 시가총액 11배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밸류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고 뭐 상법 개정이 통과돼서 재평가를 한다 그러면 KT 같은 경우도 10만 원은 넘어가야지 정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좌하단은 이제 KTNG가 되겠죠. KTNG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어떤 불황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하튼간에 가치주의 어떤 그 대표다. KTNG도 많이 올랐고, 자, 우하단이 이제 효성입니다. 이것도 그 교재에 들어가 있는 종목. 효성 보면 날라버렸어요. 저희가 이제 그 가치주 중에서 지주회사들도 굉장히 방어적이고 또 이제 가치주에 포함이 돼요. 가치 중에서 효성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효성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다시 또 이제 사기가 이제는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많지 않아요. 저희가 오늘 회원분들께 문자 보내드린 건 뭐냐면, 너무 올라갔고 이제 우리가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운 것들은 좀 제외를 하려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가치주는 널려요. 너무 많아요.
그 새로운 종목들을 좀 추가로 제가 추가할 다음 주 추가할 예정이거든요. 그 부분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여튼 그 한국전력, 뭐 KT, KTNG 이런 것들은 사도 되고, 효성은 이제 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어제 뭐 10% 이상 올랐죠. 그리고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좀 단기 조정이 좀 불가피한데 눌림목을 보고 의사결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대하고 있는 이제 중소 가치주 네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치주 출발점, 하여튼 그 매년 연초 1월 달이 되면 저희가 전 종목 중에서 안정성과 수익성 감에서 한 종목을 딱 저희가 추천해 드려요. 한 종목. 작년 2024년도 1월 달에는 삼성중공업이었죠. 조선업이 슈퍼사이클 도래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다 있는 내용입니다. 올해는 2025년도에는 1월 달에는 제가 JVM이 안정성과 함께 가장 수익성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목표 가격을 역사 최고점이 4만원 부근이거든요. 4만원 부근을 이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인데 지난번에 27,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거래가 터지니까 단기 조정이 이거는 당연히 불가피하고, 지금은 또 이제 충분히 단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셔야 돼요. JVM 여러분들 많이 사셔야 됩니다. 이거 갑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요. 독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PBR이 1배밖에 안 돼요. 실적은 사상 최고고, 예? 당연히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가치주의자 또 성장주의면서 거기다가 또 강력한 또 모멘텀까지 갖고 실적도 사상 최고치고, 그러면 주가 가는 거죠. 자, 우상단의 무학입니다. 무학은 저희가 목표 가격을 교재에는 15,000원을 제시했거든요. 지금 8,000원이니까 뭐 지금도 거의 더블 정도까지 볼 수 있게 돼요. 무학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세요. 배당 많이 주고, 제가 이제 하이트 진로하고 비교했는데 사이즈는 여러분들 그 규모는 하이트 진로가 큰데 배당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재무구조 보면 무학이 훨씬 낫습니다. 이게 소중한 거예요. 독점형, 지역 독점형이라고 했죠. 경남 지역을 기반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역 독점이라고 했죠. 끝내줍니다. 사셔야 돼. 이거 잘 안 꺾여요,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좌하단에 이때 많이 올랐어요, 무학도. 그래서 이것도 적정 시점에 이제 만원 부근에서는 저희가 적극 추천해가지고 애매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종목을 추가로 다른 종목을 좀 백업을 할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좌하단이 쿠쿠홈시스입니다. 원래 1등주는 여러분들 코웨이인데 코웨이가 PBR이 1.5배예요. 근데 쿠쿠홈시스가 여러분들 재무구조 한번 보세요. 끝내줍니다. 여러분. 배당 많이 주고 PBR이 여러분들 PBR이 0.4배 정도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죠. 쿠쿠홈시스 이것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 그다음에 우하단에 이제 그 대한약품인데, 대한약품 거래가 좀 안 돼서 문제인데, 대한약품하면 여러분들 가치주의 거의 시조세예요. 시조세. 예? 96년도에 상장된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96년도 이후에 역성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게 진정한 가치죠. 그렇죠? 이 대한약품 여러분들 그 매출의 80%가 수액제, 닌겔이죠, 닌겔. 닌겔을 만드는 회사, 닌겔을 이제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입원 일수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매출을 추정할 때는 입원 일수로 많이 계산하더라고요. 보고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와 함께 입원 일수를 계속해서 좋아지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약품 지금도 사야 돼, 지금도. 그죠? 소액 투자고 그러면 물론 이것도 뭐 만주 이상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노력만 한다면 대한약품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종목이 빠졌는데 그거는 왜?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회원들이 좀 충분히 사야 되니까 교재를 한번 구입해 보시고, 앞서 제가 강조한 바와 같이 저희가 교재를 판매하는 목적은 한 달 동안 이제 교재를 구입하시면 한 달 동안 정보를, 회원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데 한 달 동안 이익을 극대화 시켜 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재 구입이 확인되면 세 종목, 네 종목도 필요 없고 세 종목으로 제가 포트폴리오를 딱 짜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수익을 한번 양껏 한번 내보시고, 그 다음에 연회원으로 바꿔 보세요. 그리고 가치 대세론이 맞다면 뭐 2년 3년 동안 이어진다 보니까 한번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와 함께 한번 큰 그림을 같이 그렸으면 하는 겁니다. 자, 교재가 이제 28페이지입니다. 하여튼 그 가치주가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 논리를 설명해 드리고요. 대형 가치주 7종목, 그 다음 중소형 가치주 7종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이 너무 많이 오른 것들은 좀 빼갖고 다른 거로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 다른 종목으로 또 교체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입금하시면 이제 한 달간 회원과 동일한 이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을 반드시 성명하고 주소를 이제 아래 휴대폰 전화번호 있죠, 보내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아마 그 프로모션은 우편 판매는 다음 주 말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그 전에도 끝날 수 있는 거죠. 교재를 저희가 한정되게 제작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매일 그 사람이 가서 우체국에 가서 접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번거로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끝나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치주 대세론에 공감한다면 반드시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투표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